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회에 걸쳐서 배웠던 것을 문법적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라고 하는 것에는 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주어의 행동이 뒤에 있는 명사에 영향을 줄 때는 이렇게 명사를 동사의 뒤에 바로 갖다가 붙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도 문법적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어들의 특성을 보면요. 명사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명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단어들의 문법적인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앞에는 당연히 이 행동의 주인인 주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당연히 이 행동의 목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 것을 3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두 가지 문장의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지금 주어 동사까지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로 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사가 단순하게 주어의 행동을 표현해 줄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구조도 보도록 할게요. 단어들의 특성을 보면요. 일단 명사가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지는 부사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단어들의 역할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 앞에는 당연히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는 문법적으로 추가적인 의미만 덧붙여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 나타나는 것, 바로 일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뒤에 이런 식으로 명사가 바로 붙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문장을 3형식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명사만 동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 다시 말해서 명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지는 표현들은 당연히 명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나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사가 단순히 앞에 있는 주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들을 비교해 보면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은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동사가 주어의 행동만을 묘사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 뒤에 명사가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 목적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명사가 동사 뒤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3형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오니까 동사는 지금 주어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형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1형식이고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동사가 주어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순한 주어 동사 형태의 1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the cat이라고 하는 명사가 동사의 뒤에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가 나타나니까 3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오고 있으니까 주어 그리고 동사로 이루어지는 1형식.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어, 동사로 나타나는 1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look at이라고 하는 것과 look for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 몇 문장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그 바지를 커다란 가방 안에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가 익숙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하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조금만 더 길어져도 저는 헷갈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영어의 기본적인 법칙만 먼저 생각하면 되는데요. 영어는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라고 했죠. 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장의 틀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을 먼저 만들어내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에서 기본적인 표현은 그녀는 그 바지를 넣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만들어내면 되는데요. 그녀가 그 바지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커다란 가방 안에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가방 안에 넣었다. 지금 동사와 의미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부사로 만들어주는데요. 커다란 가방이라는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그 책을 다시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은 그 책을 읽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요. 다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읽었다. 지금 동사랑 의미가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부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뒤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 나는 친구들과 그 호수에 갔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나는 갔다라는 표현이고요. 주어 동사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그리고 그 호수에라는 표현인데요. 친구들과 갔다. 지금 동사와 의미가 결합하니까 부사고요. 그리고 그 호수에 갔다 마찬가지로 동사와 의미가 결합하니까 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를 2개 붙여주는데 지금 보니까 부사가 2개 나올 때 어떤 것이 먼저 붙느냐 순서를 생각해 봐야겠죠. 일반적으로는 장소가 맨 앞 그리고 시간이 맨 뒤니까 장소 먼저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른 부사를 갖다 붙이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그 책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표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책은 행복을 준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사를 갖다 붙여주면 되는데요.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방향을 나타내주는 to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